가계 여윳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 가계 여윳돈 감소율이 말입니다. 45.9%나 돼요.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45.9%. 와, 뭐 이렇게까지 줄어드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2023년 2분기에요. 28조 6천억 원을 순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금으로. 예. 이게 순자금이라는 게 뭐냐? 내가 투자한 금액 마이너스 대출액이에요. 마이너스 대출액. 내가 투자한 금액 마이너스 대출액 하면 가계 여유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여유자금이 28조 6천억 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2분기에 보세요. 5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52조 9천억 원이 1년 사이에 28조 6천억 원. 무려 45.9%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 여윳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2020년 3분기에 29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4분기에 3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28조 8천억 원이에요. 2021년 2분기 24조 5천억 원. 이때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지금 여윳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로 봅니다. 이거 1분기만 하더라도 76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28조 6천억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가계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실제 말입니다.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1분기 1, 2, 3월, 2분기 4, 5, 6월이잖아요. 그죠? 1, 2, 3, 4, 5, 6. 지금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요. 1418가구에서 3월에 2983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6월은 보세요. 3186가구에서요. 6월에는요. 지금까지 최대입니다. 3847가구예요. 그러면 가구들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거의 50%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만 이런 거지요. 전국에 말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줍니다. 실제로도. 죄송합니다. 입주 물량은 많이 늡니다. 어떻게 느느냐. 2022년 2분기 작년입니다. 입주 물량이 7만 5천 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의 입주 물량은 9만 4천 호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만 호가량, 정확히는 1만 9천 호가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는요. 집 사는데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죠. 여유자금을. 그죠? 집 사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이제부터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28조 6천억까지 가계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소비를 못한다는 결론이 생겨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보면 그나마 지금 지표로 봐서는 1월에 1.1%, 6월에 0.9%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7월에 보세요. 마이너스 3.3%, 8월에 마이너스 0.3%예요. 9월에는요. 9월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있을까요? 아마 플러스는 되겠죠. 추석 명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할 여력. 소비할 여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안 하면요. 기업은 생산을 덜 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생산을 덜 하면 일자리가 덜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덜 만들어지면 경제는 침체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소비가 줄고 공급이 줄고 다시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침체가 안 그래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더 긴 침체가 와서 오랫동안의 침체 끝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 틀린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득은 더 줄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2분기가 마이너스 0.8입니다. 1분기는 4.3% 올라가더니 2분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긴 침체, 긴 불황의 터널 속에서는요. 소비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고요. 이 긴 불황은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굳기 때문에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긴 침체 끝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소득이라도 나아지면 다행인데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가니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가계 여유 자금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시장 전체에는요. 안 그래도 L자형 침체인데 그 침체의 깊이를 더해 가서 심각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바로 이런 예측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 여러분, 제가 시장을 볼 때는요. 지독한 지표를 가지고 보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가게는요. 집을 사느라 여윳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 L자형 침체가 오래 간다는 건 당연하고요.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심리적으로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심리가 무너졌을 때 과연 그 심리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는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한번 무너진 심리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완전히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사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상황 자체가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이 결국 심리 회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이게 여러분 심리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맹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을 때는요. 저는 절대로 이게 경기 회복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가게에 쓸 여유자금이 없다는 게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여유자금이 없다는 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이라는 뜻입니다.